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경험을 꼽고 싶습니다. 안다면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브랜드와 어떤 정서적 공감을 형성하고 있는지 등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트이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이 사실 벌써 세 번째 트이다인데요. 여기서 한 분이 약간 늘어서 약간 색다르시죠? 네, 맨날 저희 둘만 하다가 조금 지겨우실까봐 저희가 다른 분을 또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트이다 특별판으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세미 MC 느낌으로 저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것, 저희의 피땀 눈물이 담긴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사실 저희 모두가 이 책 집필에 참여했는데요. 이유빈 매니저님께서는 3년째 이 책 집필에 함께하고 계세요. 매니저님, 친절한 트렌드 뒷담화 2024는 어떤 책인가요? 이제 2024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새로운 해를 좀 맞이하면서 그간 어떤 트렌드들이 떴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고, 사실 저희가 트렌드를 쓸 때 어떤 사회적인 이유, 문화적인 이유 이런 것들을 폭넓게 탐색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의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어떤 트렌드가 더 가속화될지, 그리고 우리 산업에서 어떤 것들을 좀 활용하면 좋을지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희 시니어님은 이번에 책 집필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다른 책보다 저희 책이 특별한 이유는 아무래도 마케팅 현장에서 실무를 하는 사람들의 관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을 하면서 집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친절한 트렌드 뒷담화, 줄여서 친트담은 크게 4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각 파트별로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두 분은 약과 좋아하시나요? 저는 있으면 먹습니다. 저 되게 좋아합니다. 네. 두 분도 할매 입맛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MZ세대들을 중심으로 할매니얼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아직 어린 20대 또는 30대이지만 스스로 할머니 입맛, 할머니 취향이라고 자칭하면서 흑임자, 쑥, 인절미 같은 전통 음식을 즐기는 게 유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게팅이라고도 한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이런 편의점에서 이제 약과를 가지고 PB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출시 동시에 솔드아웃이 되면서 사람들이 티켓팅 하듯이 약과를 사 먹느라고 그래서 약캐팅이라고 말을 한다고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유행이 다변화되고 기술이 계속 빠르게 발전할수록 이 클래식과 옛것이 가져다주는 가치가 오히려 더 새롭게 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또 젊은 분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되게 전통시장에 어르신들만 방문하고 이런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최근에는 되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동시장 같은 데 스타벅스 경동점 이름이라는 투어를 열기도 하고, 또 LG가 금성사, 금성전파사, 옛날 LG의 이름이죠. 그 금성전파사를 열어서 사람들이 LG가 이런 전통이 있었구나 하는 거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전통시장에 일부러 전략적으로 이렇게 여는 것 같습니다. 네, 전통시장에서 브랜드들이 새로운 그런 복고나 레트로, 이전의 헤리티지 같은 가치들을 전했던 것 같은데 이러한 또 다른 브랜드 경험 사례가 있을까요? 저는 현대자동차의 포니의 시간 사례를 꼽고 싶습니다. 포니라는 자동차가 사실 저희 세대들도 그렇고 지금 더 젊은 Z세대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차잖아요. 사실 자동차만 어필했으면 굉장히 재미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포니가 처한 어떤 그때 시대적인 맥락, 그 다음에 시대상, 그 다음에 상황, 어떤 문화적인 배경 등을 구체적으로는 자동차의 어떤 물가나 그런 것들이 잘 전시됨으로써 Z세대들에게 큰 공감을 받았던 전 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화약품 같은 경우에도 125주년 기념 팝업 스토어를 열어서 이때까지 동화약품이 가지고 온 어떤 헤리티지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공간을 구축하기도 했고, 또 저희 이노션이랑 또 광고북도 만들기도 했죠. 이 책에서는 이런 브랜드 헤리티지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오랜 시간 역사와 함께한 브랜드가 버텨왔다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잘 대응해왔고 존재 이유를 잘 지켜왔다는 방증이다 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 말이 참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놀이하면 요즘 이게 빠질 수 없을 것 같아요. 바로 댄스 챌린지인데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어디서나 지금 정말 많은 댄스 챌린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은 댄스 챌린지 해본 적 있으세요? 말 나온 김에 한번 찍어볼까요? 아. 한 적 있으세요? 홍 박사? 그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왜 댄스 챌린지가 이렇게 트렌드로 떠올랐을까요? 일단 요새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하는 행태가 좀 숏폼을 많이 소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댄스 챌린지도 그 숏폼에 딱 맞는 형태로 사람들이 되게 보고 참여하고 싶어하고 따라하고 싶어하고 그 자기가 찍은 걸 올리고 싶어하는 이런 동기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제 10대들이 이런 걸 많이 따라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이런 숏폼 콘텐츠를 통해서 자신의 댄스 챌린지를. 그렇다면 10대를 포함한 Z세대들이 유독 이 댄스 챌린지에
열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사실 Z세대라는 어떤 타겟 특징에 주목을 해보면 그 친구들은 굉장히 자신의 어떤 유니크니스를 표현하고 싶어하는 세대고, 그리고 디지털에 굉장히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잘 못 추더라도 디지털 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상 편집을 할 수 있고, 디지털 기술을 입혀서 조금 필터링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어떤 Z세대들만의 어떤 보여주고 싶은 모습들만 잘 표현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은 요즘 자주 마시는 음료가 어떤 거세요? 저는 직장의 동반자인 아아를 가장 잘 마십니다. 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제일 자주 마시는데 이게 지금 나와 있으니까 제로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로도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네. 어느 순간부터 이 제로가 정말 트렌드가 됐다라고 느껴지는데, 창기 매니저님은 이 제로 트렌드가 이렇게 부상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제로가 주는 어떤 가치가 기능적인 가치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위안을 주는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마셔도 당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건강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 쓸데없는 어떤 나쁜 게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좋은 게 많이 들어갔어요, 이런 성분이 있어요 라고 했다면, 요새는 이런 나쁜 성분이 없어요 라는 게 사람들에게 조금 더 어필이 되는 거. 두 번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강에 대한 이슈가 조금 코로나를 겪으면, 사실 제로라는 거는 이전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라는 어떤 팬데믹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조금 더 건강에 관여도가 높아지면서 제로에 대한 어떤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품 이외에서도 이런 제로, 뺀다 이런 식의 트렌드가 다른 카테고리에서도 좀 나오고 있을까요? 저는 이제 데일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테고리면 사실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업계에서도 굉장히 어떤 속성을 더하는 것보다는 빼서 어떤 사람들의 가치를 높여주려고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제로 트렌드가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다른 브랜드들에게도 어떻게 이 제로를 활용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책에서 제시한 그런 방향성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거든요. 겉으로는 제로가 설탕, 알코올, 카페인과 같은 물성적인 요소의 배제를 의미하지만 실질적으로 제로라는 단어가 빼는 것은 소비자의 마음속 불편함이다.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일상 속 머뭇거림이나 고민이다. 그 속에서 나타나는 불편함의 정체에 대해 명확히 규명할 수 있다면 넥스트 제로 트렌드의 실마리까지도 찾아낼지 모를 일이다 라고 쓰여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제로 트렌드를 단순히 설탕을 뺀다, 칼로리를 뺀다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걱정과 불편함을 뺀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 제로 트렌드를 더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깜짝이야. 두 분 자리 갑자기 왜 바뀌었죠? 안녕하세요, 땜빵 MC 박창기입니다. 네, 이번에는 K 브랜드에 대해서 써주신 지시니어님에게 저희가 좀 인터뷰를 내고 제가 잠시 자리를 좀 바꿨습니다. 지시니어님, 네. K 컬처가 모든 분야에서 진화하고 있다고요? K컬처가 이제 비욘드 K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K팝이나 K 콘텐츠, K 푸드. 저는 이번에 K컬처에서 굉장히 재미있었던 부분은 K 푸드였거든요. 놀이로서 K 푸드가 굉장히 세계인들의 마음을 휘어잡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김밥이었습니다. 네, 냉동김밥인데 미국에 한 이제 트레이더 조라는 유명한 체인점이 있고, 거기서 냉동김밥을 만들었고, 그 냉동김밥이 한 한국인 푸드 블로거에 의해서 틱톡으로 이제 소개가 된 거예요. 근데 김밥을 냉동으로 먹는다? 그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색다르게 다가가면서 그거를 기점으로 세계인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런 김밥이라든지 떡볶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챌린지로서 세계인들이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전에 뭐 K-팝, K 브랜드 이렇게 앞에 K가 붙으면서 한국의 어떤 컨텐츠가 유명해지고 이런 사례가 많았는데, 이런 K 색채 없이도 좀 승승장구하고 있고 잘 되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한류가 유행했을 때에는 사실 예를 들어 뷰티 산업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K만 붙여도, 이거는 메이드 인 코리아만 붙여도 엄청나게 팔릴 때가 있었는데, 국제 정서가 많이 바뀌면서 가장 큰 중국 시장에서는 한알령이라는 이제 외국 소비에 굉장히 심리가 많아졌고, 메이드 인 코리아를 이제 숨겨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젠틀몬스터라는 브랜드는 한국 브랜드임을 숨기고 오히려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로서 포지셔닝함으로써 중국에서 여전히 명품 패션 브랜드 중 하나로 많은 이제 젊은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상당했고요. 헬리눅스 같은 경우도, 헬리눅스가 한국 사람들도 한국 브랜드인지 모르는 그런 브랜드이거든요. 헬리눅스, 젠틀몬스터 이외에도 많은 브랜드들이 한국 브랜드임을, 한국 색채임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되게 세계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K라는 게 이제 색채가 없어지면서도 이런 브랜드들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각 브랜드들이나 각 콘텐츠들 각자의 저는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콘텐츠라든지 뭐 K-팝이라든지 우리 브랜드들이 그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배경에 있어서는 미디어 환경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국가들이 보호무역이다 하면서 점차 폐쇄적으로 국가들 간의 관계는 되고 있지만 사실 소비자들은 미디어로 더 하나가 되고 있거든요. 국가와 상관없이 모든 브랜드들을 동일하게 접할 수 있고 하면서 우리의 그런 숨겨져 있던 경쟁력들이 이젠 더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파트, 네 번째 파트에서 볼 트렌드는 바로 마케팅입니다. 우빈 매니저님, 그럼 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경험을 꼽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제한된 매체로 일방적인 브랜드의 메시지를 전달해서 소비자들을 각인시키는 게 중요했다면 지금은 이제 차별화된 브랜드만의 경험을 전달하는 게 중요해졌죠. 안다면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브랜드와 어떤 정서적 공감을 형성하고 있는지 등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경험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는 이케아 같은 경우 그 다운타운에서 좁은 집 공간 안에서 어떻게 이케아의 가구를 사용하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실제 생활하는 모습이 5개 광고처럼 펼쳐지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후기나 리뷰 같은 것들에 굉장히 관여도가 높아진 이유도 사실 브랜드 경험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떤 제품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겠지만 이 제품이나 브랜드, 나아가서는 어떤 그 환경에 처해졌을 때 내가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들이나 답변들이 굉장히 풍성하기 때문에 리뷰 등이 굉장히 민감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상의 맥락이라고 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는데 돈 냄새, 바로 머니 퍼퓸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냄새가 사실 돈 냄새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 그 환경상 현금을 만지기 굉장히 쉽지 않은 환경이에요. 근데 실제로 다울저축은행은 그 살롱드 머니 퍼퓸이라고 직접 팝업 스토어를 운영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머니 퍼퓸, 향수, 실체를 직접 증정하는 이벤트를 했거든요. 다울저축은행이 이 캠페인을 통해서 그 금융에 굉장히 후발주자였는데 연상의 맥락을 활용하면 사람들에게 기억이나 여정상에서 굉장히 쉽게 떠오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파트를 모두 가볍게 살펴봤는데요. 두 분은 어떠셨나요? 사실 지금 말한 내용보다 책에 이제 세분화된 챕터들도 굉장히 많고 재밌는 내용이 많은데 영상이 좀 길이가 좀 짧아서 이걸 다 전달하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되게 저희가 핫한 주제들만 좀 뽑아가지고 이렇게 소개시켜드릴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핫한 브랜드들, 핫한 사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책에서는 이렇게 반짝 뜨고 지는 핫한 사례나 핫한 브랜드뿐만 아니라 올해 소비자들에게 기억에 남는 쿨한 브랜드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책 마지막 스페셜 리포트에서는 쿨 브랜드, 쿨 리포트가 담겨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가까운 서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쿨한 브랜드를 소개하는 책은 이 책밖에 아마 없을 거예요. 쿨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시대별 흐름도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들은 저희가 오늘 다루었던 내용 말고도 흥미로웠던 내용들이 이 책에서 더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스타트업을 많이 참여하려고 하는데 이런 스타트업 트렌드를 이 책에서 잘 짚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책 제목도 임자 해봤어? 제목도 비상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두의 동네라는 내용을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제가 상도동 살고 있는데 저희 동네에 있는 핫플레이스가 좀 나와가지고 동작구민 주민들은 꼭 이거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서점에 가면 이렇게 트렌드를 전망하는 책들이 지금 사실 차고 넘치고 있어요. 이러한 책들 속에서 친절한 트렌드 뒷담화 2024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차별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 책 제목에 나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트렌드가 책이 굉장히 많은데 뭔가 이렇게 나열식 그리고 그거에 대해 왜 떴는지에 대한 이유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책은 친절한에 담겨 있듯이 굉장히 사례와 이유 등이 풍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되게 쉬운 사례들이 많아서 이해하기도 쉽고 누가 읽어도 되게 이해가 잘 되는 트렌드란 이런 거였구나. 내가 알던 사례도 트렌드였구나 이렇게 이해시킬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저희 동네가 나와서 아 이게 트렌드 중에 하나였구나. 네, 이런 쉬운 사례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이 트렌드라는 게 어렵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네 사는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담았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발견한 그런 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올 한 해 친절한 트렌드 뒷담화와 함께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을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